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닥터스킨TV 알쓸 신잡 1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으로 또 다른 신박하고 잡다한 피부과 궁금증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너무 궁금했는데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다고 하시는 그런 궁금증들을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닥터스킨TV 알쓸 신잡 2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필러를 넣었을 때 얼굴이 처지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간단하게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불었다가 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터지기 직전까지 빵빵하게 불었다가 바람을 빼보세요. 뭔가 고무가 주글주글하죠. 이게 피부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느 적정 이상의 피부가 가진 탄력성을 넘어서는 볼륨을 넣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그 볼륨이 꺼졌을 때 약간의 피부 처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메꾸는 느낌으로 한 듯 안 한 듯 적정량만 유지를 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술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거의 로봇처럼 반사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술, 사우나, 찜질방, 열탕 목욕 일주일 동안 하지 말아주세요 하거든요. 왜 안 될까요? 우선 첫째로 필러는 열에 약합니다. 사우나, 찜질방 가면 금방 안 나오시잖아요. 좀 계시죠? 그렇게 장시간 또 자주자주 그렇게 열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필러의 유지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아깝게 시술했는데 빨리 꺼지면 싫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말리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나 술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몸이 좀 피로하고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러를 내 것이 아니라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을 함으로써 알러지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다음날 그 부위가 붉고 부어서 또는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노파심에 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바늘로 찌르죠. 이런 시술들은 그 바늘 구멍이 바로 막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런 염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화장이라든지 뭐가 들어갈 수 있는 땀, 운동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요가 해도 돼요? 수영해도 돼요? 복싱해도 돼요? 달리기 해도 돼요? 매달려도 돼요? 다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애매하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뭐 복싱 같은 것도요. 전 잘 모르지만 헤드기어 같이 뭔가 꽉 끼는 거 쓰시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꽉 끼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눌릴 수가 있어요, 사실. 자다가 내 손가락에 눌려가지고 푹 들어가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벽에 찧어서 그 부분만 움푹 들어가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쳐도 그렇게 눌릴 수 있는 상태인데 꽉 낀 걸로 막 몇 시간씩 한다거나 펀치를 얻어 맞는다거나 그럼 당연히 눌리겠죠. 그러니까 뭔가 찝찝하다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내성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보톡스라는 독성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술받은 부위에 전혀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그 해당 부위를 다시 반복 시술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내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번도 보톡스를 맞은 적이 없는데 선천적으로 딱 한 번 받은 그 보톡스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내성의 환자들도 있고요. 주로는 아주 어린 이른 나이부터 너무너무 자주 또는 고용량 보톡스 시술을 반복해서 받으셨던 분들한테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톡스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더 많은 양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톡스 내성이 생겼구나 하고 더 이상 시술을 안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마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들, 뭐 보통은 주름 부위에다 쓴다고 하면 얕은 주름에 넣을 수 있는 필러 시술도 있고요. 또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PDRN과 같은 재생 주사 시술,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보상성 비대라고 해서 주로 사용되던 근육이 보톡스 시술로 인해서 약화가 되면 그 주변 근육이 기존 근육이 하던 일까지 대신하느라고 발달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씹을 때 사용되는 교근을 좀 세게 써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특히나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귀 앞쪽 부위, 여기가 부풀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관자놀이 부위의 근육이 좀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의식적으로 씹는 힘을 좀 빼고 지내시거나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보톡스 시술 간격을 기존보다는 조금 띄워서 어느 정도는 기존의 턱 근육도 힘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분산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신, 수유 중에 보톡스 시술이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져 있는 연구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다는 입증 또한 되지 않은 거죠. 우리 임신하면 펌이나 염색도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걷는 것도 조심하는 게 임신인데, 저는 제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보톡스 같은 건 안전하게 출산, 수유 다 지나고 하시는 걸로 미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스킨TV 알쓸신잡2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하고 잡다한 피부 궁금증,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나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